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내일 오전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내 도로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청주시 의회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최대 현안인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납니다. 내일 열리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데 충북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안건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광역철도 반드시 반영하라! 반영하라!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물어 내년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정부 여당을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충북을 형제 시도라 부르면서 청주도심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반드시 도심철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주도심 통과 관철을 위해 발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온 이시종 지사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초안에서 누락돼 반발이 컸던 청주 도심 노선과 대구 광주 간 달빛철도, 경기도 김포 부천을 잇는 일명 김부선 등 새 노선의 추가 반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청주 도심 노선이 조건부로 심의 대상에 포함됐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또 교통요금이 더 든다. 그래서 이용이 전망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을 가달라는 것이 우리 충북도 입장입니다. 충청북도와 범시민대책위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 도심철도와 함께 충북은 당초 13개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초안에 포함된 수도권 내륙선은 무난하게 최종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몇 개 노선이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동탄역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진천구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혁신도시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최종 반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또 동탄과 화성 이런 안성과 이런 도시가 같이 연계돼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음성군이 추력했던 음성 감곡과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은 수도권 내륙선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55.3km 중 절반가량인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구간이 수도권 내륙선과 겹쳐 이번이 아니면 5년 뒤 5차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도심철도와 함께 서산과 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의 반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4월 초안 발표 때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돼 오히려 도심철도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모양새인데 산악 지형과 중소도시를 잇는 낮은 경제성이 걸림돌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철도들이 다 남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동서 횡단철도가 또 꼭 필요하다. 청주 도심철도와 수도권 내륙선, 동서 횡단철도, 중부 내륙선 지선은 충북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이 중 몇 개의 노선이 최종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김윤광입니다. 10달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의료비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여서 생긴 일인데 의료비부터 본국 송환까지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한 필리핀 국적의 50대 남성 A씨. 병원 측은 A씨 치료비를 어디서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있어서는 가입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예외 사항이 없으세요. 대한민국 국민하고 혼인을 했다거나 한번 난민이 됐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의료급여 쪽도 안 되고 긴급도 안 되고. 필리핀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곳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병원들도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간섭을 못하잖아요. 가장 먼저 대사관에서 자국민을 위해서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병원 측은 급기야 필리핀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을 수소문해 A씨 송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함께 가겠다고 자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사관 측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A씨 송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원 측은 모든 책임을 병원이 떠안는 꼴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거의 2억 가까이 쌓였어요. 진료비, 송환 과정 이런 거를 병원에서 다 대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있는 문제를 덮고 있는 거죠. 노출을 시켜서 해결을 하겠다는 기관은 없어요, 지금은. 인권단체는 불법 체류자 의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어쨌든 불법 체류 하시는 분들도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장치인 건강보험도 띄고. 국내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주 시내를 걷다 보면 도로 옆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는 데다 자치단체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 옆 인도입니다. 일반 쓰레기들과 플라스틱, 캔과 병 등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들이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각종 양념통과 스티로폼이 도로 옆까지 침범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분리배출장이 따로 없다 보니 시민들은 암묵적으로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쪽으로 조각가 뜯어버리면 돼요라고 물어봅니다. 참다 못한 원룸촌 건물주들이 충주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했지만 설치 공간 부족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례를 대놓으면 그거 청소하는 애 있잖아요. 아침마다 골목을 다녀. 그 사람도 정리하기 부족고 탁탁탁 정리하면 수거하는 것도 편할 거고. 쓰레기 처리에 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몰 후부터 저녁까지만 가능한 쓰레기 배출 시간이 종량제 봉투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단지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년에도 한번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하고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거 누가 봐요? 나갈 때 빠지나 밤이나 상관없이 생각나면 들고 나가요.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거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분리수거마저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축사를 민원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옮기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개정 조례안이 청주시 의회에 회부돼 있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농촌 지역의 가장 큰 숙제인 축사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한 마을 도로 양옆으로 대규모 축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축사 냄새와 오폐수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냄새 때문에 하도 독하니까. 그래서 또랑물도 더럽고 아주 물이 뭐 뻘겋다 뭐. 청주시 의회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의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개정 조례안이 세 번째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앞서 부결과 자진 철회 이후 이번에도 가부동수로 부결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을 안 축사에 대해서는 꼭 나가서 좀 더 깨끗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 축사들의 혜택이 아니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분거예요. 축산분뇨 조례 개정 시도 중단하라.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축사 이전 시 해당 면적을 130%까지 증설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축산업자를 위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m, 100m 옮기면서 더 많은 축사, 소를 더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은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축사의 위생적 관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변새에서 자다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축사바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축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축사 바닥 관리, 부속도 관리, 퇴비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축사를 옮기도록 하려면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해결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설득과 치밀한 논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여성 골다공증 예방에 운동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홍우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노년층은 뼈 건강과 근력 강화를 위해 매일 장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오고요. 아침에 한 9시 넘어서 11시까지.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일상생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골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 야외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뼈가 단단해지는 것은 운동 초반 10분가량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 해야 하고 이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골밀도가 높으면 뼈도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골밀도가 낮다고 반드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골의 질이 이제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의 부하가 가해질 수 있는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6배나 많습니다. 효과적인 운동과 더불어 적절한 약물 치료가 뼈 건강을 유지하는 쌍두마차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기존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무증상 확진됐고 해외에서 입국한 40대 외국인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선 전날 확진된 소방공무원의 자녀를 고리로 한 학교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학생과 교직원 등 1,2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자로 4급 이상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급인 의회 사무처장의 맹경제 재난안전실장이, 재난안전실장에는 이재영 바이오산업국장이 지방이사관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에는 허경재 제천 부시장이, 전정의 보건복지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보건복지국장에는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
음성군 등 6개 시군 부단체장도 교체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청주시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민심을 위반한 행위라는 도당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미자 의원을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가족 등의 명의로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에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 여러 채를 지었다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의 제명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2일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우박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잠정 피해 면적은 모두 202헥타르로 충주가 173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음성과 괴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라이트월드 측이 잦은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일정을 보류했던 충주시가 내일 강제 철거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문제가 걸린 예치금을 철거업체에 우선 지급하는 건 불가하다는 법리 검토에 따라 내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투자자 측은 대집행 시 죽음을 불사하겠다며 극렬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실탄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실탄은 5.56mm 예광탄으로 지난 22일 실시한 탄약 점검에서는 실제 보유량이 전산상 수치보다 140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측은 전산상 오류 가능성인지 실제 탄을 분실한 건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홍보대사로 방송인 줄리엔 강을 위촉했습니다. 줄리엔 강은 위촉 기간 동안 쇼핑몰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 광고 모델, 유튜브와 SNS 홍보 활동을 통해 충북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게 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